안녕하세요. 재료 기반 레시피 장보기 서비스 웹사이트를 개발하게 된 저희는 김영린, 정지호, 조태규입니다. 먼저 저희가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요리에 대한 단순한 고민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마침 팀원들 중에서도 자취하는 학생이 있어 코로나가 끝난 후 배달비의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집에서 해먹는 경우가 많았었고, 제 주변 친구들도 자취하는 경력이 점차 길어지자 집에서 해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초보 엄마의 경우에는 키나 식단에 대한 고민이 많고 무엇을 해먹을지 매번 고민하는 시간만 늘어나는 가운데 저희는 선호하는 재료에 대해서 직접 매일매일의 식단을 추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를 기반으로 레시피를 추천함으로써 우리 가족이 어떠한 재료를 선호하는지 알 수도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먼저 저희의 데이터셋과 모델링을 선정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10,000개의 레시피를 기준으로 데이터셋을 개발하려 하였지만 해당 재료명들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고, 이는 보장이 되지 않고 여러 유저들이 업로드한 레시피를 데이터셋으로 받고 있기에 전처리하는데 너무나 큰 시간이 걸리고, 전처리를 한 후에 재료 리스트 경우에도 겹치는 경우가 적어 저희의 모델링을 적용하기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가 공인한 푸드세이피에서 레시피를 가져온 결과 전체 1,050개의 레시피와 11,843개의 재료 리스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겹치지 않는 레시피명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제공하려는 영수증 서비스와 맞는 양과 단위로 정리하게 알맞은 데이터셋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가지고 있는 레시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일이나 한 주의 식단을 추천하기 때문에 기존의 TF-IF 벡터를 사용하여 코사인 유사도로 레시피 추천을 해줄 경우에 동일한 레시피만을 추천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재료를 기반으로 레시피들을 집합으로 묶어주었고, 해당 클러스터링 집합 내에서 분류된 레시피 식품들을 기준으로 매 끼 식단을 추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레시피 추천을 위해 레시피에 있는 재료 리스트들의 단어를 정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용하게 직접 개발하여 사용했던 데이터 전처리 모델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기존의 코어 NLPY 토크나이저는 미리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어를 찾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조어나 학습되지 않은 단어를 잘 찾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도메인에서 나온 단어들만을 가지고 학습한 데이터 전처리 모델은 오히려 코어 NLPY보다 유의미한 단어를 더 잘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000개의 레시피에서 가져온 재료명은 유저가 직접 올리기에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래는 소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재료명입니다. 미묘하게 차이가 있지만 굵은 소금, 꽃소금, 깨소금, 고운 소금이 전부 소금이라는 하나의 재료로 저희는 묶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토크나이저를 사용해서 품사 태깅을 하고 명사만을 재료에서 뽑으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3mm 두께 돼지 목살이라는 재료명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토크나이저가 명사를 뽑으면 두께 돼지 목살을 추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크나이저만 사용했을 때 이 중 어떤 명사가 재료를 대표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재료 리스트 도메인을 고려하여 전체 데이터셋에서 많이 나온 돼지나 목살이 이 재료를 대표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토크나이저와 빈도수 계산을 통해 어느 정도 중요한 재료 리스트들을 추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의 전처리 모델 코어워드의 메커니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단어들에서 한글만 남기고 공백을 기준으로 자르고 모든 단어들을 길이별로 슬라이싱합니다. 그 이후 서로 인접해서 등장한 토큰끼리 엣지로 연결하는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엣지의 가중치는 인접해서 등장한 횟수입니다. 다음에 인접 행렬 내에서 각 토큰의 랭크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어별로 인접한 토큰의 랭크를 반영하여 토큰별 최종 랭크를 계산합니다. 이로 인하여 빈도수에 따른 토큰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재료를 전처리한 이후에도 너무나 많은 재료들이 존재하였고, 또한 양념에 들어가는 부재료 리스트도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에 텍스트는 3개의 집합을 가지고 있는 크민즈 클러스터링을 출력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소금과 설탕의 경우에는 무려 1위와 2위의 재료 포어 값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의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분류 작업에 무의미해 보입니다. 또 올리브 오일과 올리브유는 사실상 같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클러스터링 집합의 원소를 갖고 있는 것을 보아 합쳐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모델 설계 작업에 사용되었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인 크민즈와 바이섹팅 크민즈에 대하여 비교한 플롯입니다. 기존의 크민즈는 K개의 클러스터 중심인 센트로이드를 무작위로 지정합니다.
이후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 중심에 할당하게 되고 할당된 데이터 포인트의 평균을 중심으로 클러스터의 중심을 다시 지정하게 된 후 각 클러스터의 중심에서 클러스터에 할당된 데이터 포인트 간의 거리의 합산값인 이너셜 밸류 값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목적입니다. 바이섹팅 클러스터링 즉 양분식 클러스터링 작업은 단일 클러스터링을 한 후 한 클러스터를 선택해서 분할합니다. 그 이후 크민즈 알고리즘을 사용한 두 개의 하부 클러스터를 찾고 고정된 횟수만큼 양분 단계를 반복한 후에 총 유사도가 가장 큰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분열을 합니다. 이 단계를 원하는 수의 클러스터에 이를 때까지 반복합니다. 바이섹팅 크민즈의 경우 20개 이상의 클러스터링 집합 개수 이후에 점차 크민즈와의 합산값의 격차가 훨씬 벌어지게 됨을 알 수 있다. 모델 설계 작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바이섹팅 크민즈를 사용하게 되었고 격차가 벌어지게 된 클러스터링 개수 20개를 전체 클러스터링 집합으로 잡았습니다. 이니 파라메터는 10개로 잡고 최대 반복 횟수는 만회로 잡은 후 랜덤 스테이트 값은 임의로 지정해준 결과 클러스터링 집합 내의 레시피의 개수가 큰 차이 없이 분할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레시피 추천하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선호하는 재료가 삼겹살과 낙지일 경우에 먼저 삼겹살과 낙지가 모델링하기 전 재료 리스트가 통합될 수 있는지 파악합니다. 삼겹살의 경우 돼지고기로 통합이 되고 클러스터링 집합을 정하는 경우는 현재 20개의 클러스터링 집합으로 되어 있고 클러스터링 내 소속된 원소인 재료가 탑 순위대로 15개씩 매겨져 있고 20개의 클러스터링에서 탑 원소들의 탑 순위 값의 합인 랭크 밸류 값을 구한 후에 각 클러스터링 집합의 랭크 밸류를 비교한 후 맥스 값만 뽑아 냅니다. 여기서 확인했을 때 낙지가 맥스 피처로 있지 않지만 돼지고기가 1순위로 나와 있기에 클러스터링 15의 집합을 선택하게 되었고 해당 클러스터링 15 집합에서 한 끼의 일품과 밥 반찬국이나 찌개 후식으로 나누어 메뉴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의 서비스 알고리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는 웹 서버인 스프링부트에 의해 MySQL로 저장이 되고 해당 데이터는 레시피 추천 시스템이 있는 서버인 패스트 API를 통하여 추천 레시피를 클라이언트는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으로 이메일과 비밀번호 본인의 이름을 입력받은 후 로그인을 한 후에 레시피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에는 선호 재료를 선택하는 창이 있으며 그 이후 가입 시 레시피 추천 시스템에서 일수를 선택한 후 본인의 선호하는 재료 레시피를 추천해준 뒤 이에 해당하는 재료를 선호하는 재료로서 선택을 한 후에 본인의 선호 재료창에 추가해줄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에는 레시피 클러스터링 집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레시피를 본인의 식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레시피를 선택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재료 리스트와 조리법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희의 최종 목표인 장보기 영수증을 제공하면서 수치적으로 내가 필요한 재료 리스트 양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재료 기반 레시피 장보기 서비스 웹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